숫자들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 계약이 적정한지를 꼭 보셔라. 이 계약이 우리한테 주는 이익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알고 나서 그거에 기초해서 계약을 보셔라.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커머셜 텀즈의 검토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커머셜 텀이라고 하는 건 계약 조건이에요. 계약 조건. 계약 조건인데 단순히 뭐 금액도 중요하죠. 금액이 규모가 커지면은 우리 기본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요도가 큰 계약은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 거시적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도 커머셜 텀이라고 했을 때는 뭐 기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며칠 내에 뭐 고쳐 가지고 보내줘야 된다. 이런 그 기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에 대해서 통지하는 검수하고 통지하는 기간 있잖아요. 이런 기간들이 사실은 계약의 실질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외부에서는 전혀 감이 없어요. 전혀 감이 없어요. 이게 돈이 와도 돈이 한 몇백억대 막 큰가 보다 하는데 외부한테는 그 금액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간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주로 어떤 걸 검토해요? 항상 그 약간 법률적인 거, 손해배상, 계약 해제, 해지 이런 쪽을 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내부는 사실 달라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왜냐면은 이 커머셜 텀즈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옆 칸에 계세요. 아니면 밑에 층에 계시던가. 그냥 찾아가시면은 금방 만날 수 있거든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요청부서하고 다 협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일을 해요? 중간에 한 명 걸치죠. 법무팀이든 아니면 준법경영팀이든 아니면 총무팀이든 한 번 걸치고 현업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외부에서 현업을 직접 소통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중간에 항상 그 통제하는 부서하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물어도 잘 모르고 이렇게 그 정도까지 이렇게 걸쳐서까지 물어볼 정도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물어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회사 내부가 훨씬 더 잘 아시니까 라고 그냥 공을 그냥 던져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사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내 법무팀에서도. 이거는 구매에서 해야지. 이건 영업에서 해야지. 이거는 개발부서에서 해야지. 이렇게 던져버리고 나는 내가 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일 이제 제가 회사 대표라고 하면은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바로 옆에 동료인데 물어봐서 좀 더 잘하면 되지. 그렇게 딱 칸막이 나눠가지고 너 네 일, 내 일 이렇게 하면은 어느 대표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진짜 그 현업소에 많이 물어오는 게 위약금 약정 이런 거 하면 변호사님 이거 얼마로 해야 되고 자꾸 물어봐요. 사실 전들 알겠습니까? 전들 알겠어요 그거를? 그럼 또 다시 물어보죠. 옛날에 이런 거 할 때 얼마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협의해가지고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잘못되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그거를 메이크업 하는데 뭐를 더 해야 돼요? 사람이 몇 명이 더 들어가야 되고 며칠 동안 뭘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다 보면은 그럼 돈이 한 얼마 정도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뭘 보장하고 얘네한테도 좀 겁을 주고 이렇게 정하면 되겠다라고 협의해서 정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런 걸 협의해서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숫자들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 계약이 적정한지를 꼭 보셔라. 거래 금액이 채워진 상태에서 중요도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이 계약이 우리한테 주는 이익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를 알고 나서 그거에 기초해서 계약을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쉬운 예가 사실은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마진이 정말 조금밖에 없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매출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계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체상금이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해요. 그런 것들은 지체상금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진이 되게 높아. 이 고객님은 너무 이익을 잘 주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시면 사실 검수를 되게 귀찮게 하겠다. 네, 좋습니다. 지체상금 좀 더, 네, 좋습니다. 우리 물건만 가져가 주세요. 그냥 팔 때마다 마진이 이만큼씩 생기는데 그만큼 그 계약 조건에 대한 게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거래 실질이 얼마나 우리 회사한테 이익을 주는지에 따라서 다른 여러 조항들이 되게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약서를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사내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커머셜 텀즈를 다 포함한 상태에서 그거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려면은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회사에 실제로 이 제품이라던가 이 보통 산업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서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회사가 이제 IT 개발 제조하는 회사였었는데, 그럼 비즈니스 플로우를 일단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보통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 되게 큰 외국 그 통신사라던가 그런 데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고객이 입찰 공고를 열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 이제 공급하고 싶은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여러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그 공고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입찰가는 대충 대당 얼마씩으로 하고 이제 제시를 해요. 그럼 이제 뽑히는 거예요. 뽑히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뽑히면 그 다음에 개발을 해요. 이게 만들어진 상품을 그냥 파는 거하고 개발 제조는 다르니까. 그 다음에 개발을 하면 통상 한 8개월, 12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포캐스트라고 해가지고 주문 계획을 줘요. 주문 계획을 주고, 주문 계획 범위 내에서 또 PO를 줘요. 발주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 주문 계획에 맞춰서 부품을 주문하고, 미리 부품을 다 사놓지 않거든요, 회사들이. 그 다음에 부품 주문하고, 그 다음에 고객사에 맞춰서 생산 위치가 한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생산도 있고, 어떤 거는 유럽에 어디에서 생산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베트남 쪽에서 생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산 기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고객에 따라서 생산 공장 위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보통 생산하면 바로 고객사로 가니까, 그럴 때 인도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 대금은 그렇게 간 다음에 얼마 만에 받는 건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무역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저는 이제 IT 개발 제조를 예시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 전체 프로세스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사실 아까 말한 커머셜 텀즈를 검토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시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법무 계약서 검토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계약 조건의 통상적인 수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뭘 파는지에 따라서 서비스를 팔 때, 뭐 제품을 팔 때, 상품을 팔 때 다 다르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계속 이어서 예시를 들어서 IT 개발 제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헌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공헌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대를 팔 때 변동비, 고정비 보통 얘기하잖아요. 변동비는 파는 대수에 따라서 같이 늘어가는 거. 고정비는 파는 대수와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걸 이제 변동비, 고정비라고 하는데, 공헌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판매 대금에서 변동비만 뺀 거를 공헌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비는 보통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인건비. 왜냐하면 우리가 10,000대 판다고 해서 100명 있던 직원들을 100만 뒀다가 5,000대 파면 50명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얘는 100명으로 계속 있거든요. 그럼 고정비. 그 비율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의 공헌 이익이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 어떤 거는 높게 잘 주시는 거는 한 30%까지도 주신다. 그럼 아까 말한 공헌 이익이 30% 나는 그렇게 제품을 사가시는 고객님은 1등 고객님. 근데 15%, 14% 이렇게 가져가시는 고객님은 약간 꼴찌 고객님.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고정비가 통상적으로 10에서 11%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숫자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까 말한 포캐스트, 주문 계획이라고 했을 때 보통 주문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PO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주문 계획은 이게 확정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PO랑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보통 확정이 아니고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곧 살 거는 거의 확정인데 조금 멀리 사겠다고 한 6개월 뒤에는 이 정도 살 것 같아라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변동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래도 포캐스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제조나 이런 걸 하면은 장납기자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부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을인 경우가 있어요. 그 감님들이 계십니다. 부품 공급사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데들은 네가 미리 나한테 주문을 하면 내가 한 3개월 내지 4개월 뒤에 줄게. 이렇게 하시는 이제 부품 공급사들이 있어요. 갑인 부품 공급사.
그러면은 아까 말한 나는 여기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캐스트가 오면 그거에 맞춰서 얘가 원하는 리드 타임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주문을 계속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해놓고 그거 맞춰 주문해서 부품이 오면 만드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오자마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보통 만드는데 뭐 한 2주 정도 그거 포함해서 또 가는데 또 운송하는데 또 소요되는 기간이잖아요. 운송하는 소요 기간 요거 다 맞춰서 고객의 납기에 맞나? 이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주 제품이 이거라고 했을 때 이 주 제품의 장납기 자재는 이건데 예를 들어서 이 장납기 자재는 부품 공급사 A, B 두 군데서 오는데 둘이 요구하는 리드 타임은 한 3개월 정도야.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계약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뭐 프리 오브 차지라고 해서 이제 뭐 원격지에 판매를 할 때 그냥 공짜로 1% 정도 더 줘요. 왜냐면은 나중에 수리 요구하지 말고 1%에서 뭐 메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프리 오브 차지라고 하고 뭐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아까 말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무역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고 왜냐면은 뭐 TT 30일 이런 게 아니라 TT 120일 저는 TT 2년까지 봤어요. 물건 간 다음에 2년 뒤에 돈 주겠다는 그런 뭐 중동이나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장 우리는 이제 워킹 캐피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야 되잖아요. 내지는 쟤네가 약간 신용도가 떨어져서 안 줄지도 몰라. 그러면은 사실 나라에서 이제 무역보험 해가지고 그 보험처럼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가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피데믹 페일리어라고 해가지고 보통 하자 중에서도 그냥 중대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보통 하자가 생기면은 얘를 뭐 고쳐주세요. 아니면 대체품으로 교환해주세요. 아니면 그 부분만 대금을 감액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에피데믹 페일리어라고 해서 중대 하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물건이 섞여 있었던 전체 그 공급 라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라트 전체 반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 보통 산업계에서 에피데믹 페일리어는 어느 정도 나오면 에피데믹 페일리어야? 1%야? 2%야? 3%야? 그런 것들이 시장 관행상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인도 지원 손해금 이제 지체상금 같은 경우에 맥스를 정하는 그러니까 국제거래에서 맥스를 정하는 경우는 있는데 보통 이거 얼마 정도로 하는지 그리고 리미테이션 오브 라이어빌리티 해가지고 뭔가 이거 관련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뭐 지난 6개월 공급가 전체를 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 업체랑 거래를 하다 보면은 대충의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레인지가 있거든요. 레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영업 부서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엑셀로 정리해 놓으신 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입들 오면은 신입들 계약 보기 하려는데 이제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거 빨리 공부하라고 엑셀로 막 정리해 놓고 그렇게도 하거든요. 사실 법무도 좀 있다 보면 대략 알아요. 왜냐하면 영업은 자기 사업부서의 계약서만 보지만 법무는 여러 사업부의 계약서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하우가 생각보다 빨리 쌓여요. 특정 현업부서, 한 부서의 담당자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비즈니스 플로우 그리고 우리 산업계에서 주요 계약 조건, 통상적인 계약 조건을 알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거의 대체 불가능한 그 회사의 영업 계획, 영업 계약, 구매 계약을 검토하실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걸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이걸 알려고 하는 노력. 항상 얘기했죠. 옆에 부서 제발 좀 같이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밥도 먹고 뭐 시간 되시면 술도 하시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어라. 이게 다 우리 일 잘하는데 필요한 기초 체력을 높여주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